저는 식품안전교육원의 이승용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햅셉, 특히 소규모 햅셉에 관련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햅셉이라고 하면은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이 도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식품안전에서 권고되는, 다시 말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겁니다. GS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관련된 기준이긴 한데요. 이제 사전 예방적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완전 무결한 시스템은 아니다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 도표에서 가만히 보시면 식품을 제조 가공을 하시기 위해서는 원재료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어떤 공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가공을 할 것이다 하는 부분을 정하실 거예요. 이제 그 공정에 따른 어떤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원재료의 인풋, 입고부터 시작해서 공정을 통한 공정 관리, 그다음에 우리 완제품에 관련된 완제품 내포장 될 때까지의 수준에서의 중요 관리에 관련된 부분들까지 포함을 한 것과 더불어서 사후, 다시 말해서 완제품이 출하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방적으로 이 완제품에 관련된 그 제품이 뭔가 조금 잘못될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에 대해서 예방하는 부분까지도 포함을 한, 다시 말해서 식품이라고 하면은 from farm to table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우리 원재료 자체가 재배가 돼서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올 때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을 식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과정 안에서의 어떤 시스템 자체가, 다시 말해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어떤 사회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고, 우리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제조라고 하면은 밑에 지금 나와 있는 페덱스라는 법칙 자체가 일반화되어 있는 법칙이긴 한데요. 식품에서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식품 제조를 하면서 제조에서 나오는 어떤 불량이라든지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면은 문제 발생된 것을 찾아내서 그것에 대한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시정을 하게 되면은 일부 정도, 일에 관련된 부분에 어떤 비용이 들지만 그것을 어쨌든 책임이라든지 뭔가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기 위한, 회피하기 위해서 제품을 출하해서, 불량품이 출하돼서 그것이 이제 유통상에서 그것을 어쨌든 걸러내게 되면은 1에서 이제 10불에 관련된, 10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비용이 이제 커진다는 거죠. 비용이 이제 10에서 이제 딱 멈추면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그것이 유통 과정에서 우리가 걸러지지 않고 소비자에게 그 부분이 전달이 돼서 소비자가 먹고 탈이 난다든지, 아니면 소비자가 그것을 취했을 때 크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1불에서 이제 100불까지, 100에 관련된 부분까지 비용이나 모든 부분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은 물론 그 위중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 경영체 자체에 커다란 어떤 손실만이 아니라 결국에 또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런 사태까지도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이런 어떤 위험한 부분을, 리스크 자체에 대한 부분을 감소시키기 위한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적으로 그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이제 대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햅셉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스탠다드, 국제 표준입니다. 미국에도 있고 각 나라에 다 햅셉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있습니다. 햅셉 자체는 미국에 이제 60년대 미국 우주 개발을 할 때, 미소 이제 냉전 체제에서 우주 개발을 할 때 미국이 어쨌든 달나라를 가기 위한, 다시 말해서 사람을 태워서 우주선에 태워가지고 잠시 이렇게 유영을 하고 오는 게 아니라 거의 한 6일, 7일 동안을 지금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가장 크게 대두된 것은 식품 안전성입니다. 식품 안전성에 관련된 부분에
과학적인 시스템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사뿐만이 아니라 그 나티, 그 다음에 필스버리라는 이런 이제 그런 기관들이 모여서 식품 안전성을 만들기 위한 초본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그 시스템 자체가 예방적인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 햅셉입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태동이 돼서 각 나라에 시스템적으로 안착이 되는 거예요. 그 햅셉이라고 하면은 매뉴얼화된 시스템이라고 주로 말을 합니다. 매뉴얼화 됐다는 것은 각 공정상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각 부분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유지하고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딱 하나씩 그 명시돼서 그것을 해야 되는 행동,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그것이 이제 시스템으로 장착되면은 햅셉이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햅셉은 크게 이렇게 그 세부적인 부분을 뜯어놓고 보면 햅셉의 HACCP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뜯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해저드에 관련된 건데요. H는 이제 해저드입니다. 해저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위의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해저드의 종류는 식품위생법에도 큰 카테고리로 세 가지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 햅셉의 해저드, 다시 말해서 이 위의 요소에 관련된 것을 어널리시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HA, 해저드 어널리시스, 모든 위의 요소에 관련된 것을 정확하게 분석해보라는 거죠. 위해도의 경중에 따라서 분석을 해서 위해도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3점 척도로 중요도 3점, 2점, 1점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서 분석된 것에 대한 각 공정 관리를 합니다만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다시 말해서 CCP라고 되어 있는데요.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리티컬이라고 하면 대부분 비판적인 그런 뜻이 이제 먼저 생각이 나실 텐데요. 여기에서 크리티컬은 매우 중요한, very important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매우 중요해서 컨트롤하지 않으면,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되는 포인트, 지점. 다시 말해서 우리 한국 용어로는 중요 관리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 관리점을 정해서 그 중요 관리점에 맞춰서 우리가 중요하게 관리를 해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완전히 제거하거나 모든 부분에서 다 제로 시스템으로 0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로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가 법적 허용 수치, 허용 테두리 내부 안으로 떨어뜨려서 우리 자사 QC를 조금이라도 더 높여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를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HA, 해저드 어널리시스, 그 다음에 CCP,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해저드에 관련된 부분은요, 크게 세 가지의 부분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생물학적인 위해 요소가 있을 거예요. 바이올로지컬 해저드에서 생물학적인 위해 요소. 오늘날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제 문제가 된 코로나19 이 지금 사태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생물학적인 부분, 다시 말해서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이런 부분으로 뭔가 전염성으로 이렇게 오게 된다든지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생물이나 세균에 관련된 부분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암수가 구분이 돼가지고 뭐 뭔가 이렇게 이세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자가 복제를 하고 무성 생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되고 두 마리가 네 마리, 8마리, 16마리, 32마리, 64마리, 128마리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자가 복제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조건은 크게는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놓고 본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본인들 스스로가 복제를 하거나 운동을 할 수 있는,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양분. 물론 이제 우리 식품에는 영양분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영양분은 이제 필요 충분 조건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외에는 온도와 시간입니다. 적정한 온도와 시간이 조건이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은 무성생식을 하고 자가복제를 한다는 거죠. 한 마리가 우리 공기 중에 이제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마리가 금방 이렇게 늘어나는 시간이 물론 세균이나 뭐 미생물 이제 세균 종류에 따라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식품을 취급할 때는 물론 이제 그것을 보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냥 상온에 그냥 방치가 됐을 때 크게는 한 8시간 정도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4시간 정도 우리가 식품을 취급하면서 4시간 정도로 그 시간을 굉장히 짧게 놓고 보고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거, 미생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인 위생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는데 개인 위생에 관련된 부분, 다시 말해서 손 씻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4시간까지 이렇게 처음 손 씻고 나서 4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2시간에 한 번씩은 손을 다시 씻거나 아니면 알코올 손 세정제로 소독제로 손을 소독을 하시고 다시 라텍스 위생장갑을 다시 교체를 하시고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서 이제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생물학적인 위에서는 제로가 원칙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제로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우주식으로 만든 어떤 멸균된 멸균해가지고 진공 포장한 어떤 그런 식품들만이 식품으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거기에는 우리 발효식품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식품의 모든 어떤 종류를 유형을 놓고 본다면 법적인 그 허용 수치라는 게 각 나라마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적 허용 수치는 10의 5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0의 5승에 관련된 어떤 수치만큼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관리를 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10의 4승, 5승 정도로 이렇게 그냥 러프하게 우리가 생산을 하게 되면은 뭐 유통 과정에서 변질이나 이런 부분이 금방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식품 제조 가공 공장 같은 경우는 10의 3승 정도로 관리를 하시는 게 일반적이고요. 햅셉을 이제 구축을 하시게 되면은 10의 3승 또는 그거보다 자사 QC, 다시 말해서 자사 품질 관리에 관련된 기준을 조금은 높이는 어떤 추세가 있기 때문에 10의 2승 정도로 관리를 하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P는 피지컬 해저드에서 물리적 위해 요소입니다. 우리가 크게 얘기해서는 물리적 위해 요소라는 것은 이물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놓고 볼 수 있습니다. 이물이라고 하면은 먼지부터 시작해서 지스레기 아니면 여러 가지 기본적인 어떤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이물들이 있을 수 있고요. 물론 먹고 뭔가 사람이 죽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위생의 지표 중에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제 개인 위생에 관련된 부분이 잘못 섞였을 때, 다시 말해서 머리카락이라든지 손톱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 그런 것이 잘못 섞였을 때나 아니면 해충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가 스스로 관리가 안 돼서, 다시 말해서 방충 방사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비대 해충에 관련된 거, 바퀴벌레, 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의 부산물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잘못 섞였을 때는 뭐 건강에 큰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생적으로 관리가 안 된 제품으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물에 관련된 것은 굉장히 요즘 민감한 그런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식약처나 식약청, 각 지방식약청, 그다음에 식품안전관리 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에서 이제 인증원이라고 제가 명칭하겠습니다. 인증원에서 우리가 햅셉이나 여러 가지 위생관리를 할 때 가장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이물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큰 이슈다. 또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보신다 하는 부분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C에 관련된 것은 케미컬 해저드라고 합니다. 화학적 위해소라고 합니다. 화학적 위해소는 크게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잔류 농약 성분에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중금속에 관련된 부분도, 화학 성분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올해 특히 이제 작년부터 이 얘기가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만 올해부터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어 있는 얘기 중에 하나는 PLS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농약 성분에 관련된 것, 제초제를 포함해가지고 농약 성분에 관련된 것이 포함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이 포함됐을 때는 우리 농산품에 관련된 부분이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그게 나오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허용 수치라는 것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허용 수치, 다시 말해서 잔류 농약의 농약 성분에 관련된 부분이 최소화시키기 위한 부분으로 아니면 우리 국민 건강에 관련된 부분이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에 관련된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GAP 인증처럼 PLS라는 것은 마지막 우리가 농약을 언제 살포를 마지막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수확하기 전 마지막 어느 정도의 기간의 마지막으로 농약을 살포할 수 있을 것이냐, 그 횟수는 얼마큼 있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농산물을 이제 재배하시고 수확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어떤 부분을 안전성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햅셉이라는 것은 이제 이 상태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안전한 인풋입니다. 다시 말해서 입고를 할 때 우리가 원 부재료의 입고시 안전성이 입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들어올 때는 다시 말해서 어떤 A라는 회사에서 우리가 제품을 사왔어요. 다시 우리 원 부재료를 사왔습니다. 그때는 그 회사에서의 모든 책임을 지지만 그것을 개포를 해서 우리가 우리 레시피에 맞춰서 우리 공정에 맞춰서 우리 제조를 해서 우리 완성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라벨을 찍어서 판매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 원 부재료에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사온 것이라고 해도 우리 책임이 됩니다. 이제 그 뒤에 이제 식품 위생법만이 아니라 PL법이라는 부분을 이제 잠깐 언급을 해드릴 건데, 어쨌든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그 부분은 우리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안전한 인풋이 굉장히 중요하죠. 일반 식품 제조가공 공장 같은 경우는 안전한 인풋을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전성을 입증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소원하게 이렇게 취급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햅셉을 구축하실 경우는, 햅셉을 이제 적용하실 경우는 안전성 입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풋, 다시 말해서 원부재료의 그 모든 원부재료는 시험 성적서를 우리가 구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에 지역 농산물을 이제 많이 소비하기 위해서 지역에 아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농산물을 사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개개인 경우는 그 시험 성적이나 이런 걸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유기농 아니면 뭐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잘 하셨다고 해도 결국에는 안전한 인풋에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시험 성적서라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 햅셉을 구축하시기 전 단계부터 나의 원부재, 내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부재료의 안전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해나갈 것이냐, 그것에 대안은 어떻게 찾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제 선행해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B는 아까 허용 수치라는 게 있어서 그 수치 내에 우리 스스로가 제어할 수 있는 수준 내에, 그러니까 법적 허용 수치 미만으로 감소시켜서 그것을 제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P나 C, 다시 말해서 물리적인 위해요소나 화학적인 위해요소는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가 원칙이 되겠습니다. 물론 제거 안 되는 부분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제거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부분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적으로 그것을 매뉴얼화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그걸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그것은 법적 테두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쯤 설명을 드리면은 뭐 복잡하다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 꼭 포함이 돼야 되는 이해를 꼭 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각 생산 공정마다의 위해도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 제가 아까 위해 요소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 BPC에 관련된 부분 안에서 위해 요소라고 한다고 위해 요소를 지금 보시기에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방적인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로 시스템은 아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 선상에서 우리가 각 공정마다 공정관리를 합니다만 그 위에 요소의 BPC에 관련된 부분을 각 공정마다 다시 말해서 입고가 되겠죠. 입고하는 수준에서 우리가 이 BPC에 대한 부분을 조금 안전성을 입증하고 우리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험 성적서를 이제 모든 시험 성적서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안전성이 입증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일단 1차적으로 검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보관 거기에 이제 세분해서 다이스랑 다시 말해서 이제 계량을 하시고 세척부터 시작해서 뭐 각 그 유형이나 품목에 따라서 공정은 다 다를 수 있고 또 우리가 쓰는 기기나 설비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정말 수동이냐 아니면 반자동이냐 자동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공정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정마다 각 공정마다 BPC에 관련된 위해도 다시 말해서 제일 위해도가 높은 것 중요하니까 높은 건 3점이 되는 거고요. 2점, 1점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그 H에 관련된 이 위요소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서 분석된 부분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일 마지막 단계 우리가 우리 라벨을 붙이기 전에 포장하는 단계 왜 포장해야 내포장하는 단계에 내포장 수준 전에 우리가 꼭 관리를 하셔야 돼요. 물론 그게 처음일 수도 있습니다. 입고할 때 입고 검사일 수도 있고요. 또는 예를 들어서 세척이 그게 CCP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걸 우리가 익히거나 이런 게 아닐 경우는 세척이 CCP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배추김치가 그렇습니다. 배추를 뭐 익히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균을 낮추기 위해서는 세척이 이제 CCP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CCP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설정을 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CCP에 관련된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그 검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정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위해도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각 공정마다 다 BPC에 관련된 부분을 정하셔서 그 관리를 해가는 과정이 사실은 안전성을 우리가 보증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국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햅셉 이제 결국엔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이것이 입증됐느냐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검증하셔서 표시를 이제 붙여주는 거죠. 인증서를 주시는 거고 햅셉이라는 인증 마크를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증서를 붙인 제품들 같은 경우는 우리 소비자가 국가에서 인증한 인증이 되어 있는 안전성을 입증한 그런 제품이니까 안전하게 사드십시오 하는 어떤 그 부분의 보증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점점 이게 그 햅셉이라는 그 이슈가 굉장히 크게 대두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올해는 강제 규정이 또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이제 원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햅셉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근데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 제품을 안전하게 생산하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실 거고 판매하시기 위해서는 잘 판매하시기 위해서는 많은 판로라든지 유통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이렇게 찾아가셔야 되는데 요즘은 대형 유통센터를 다시 말해서 이마트부터 시작해서 홈플러스, 농협 모든 대형 또 그다음에 홈쇼핑 모든 이런 공용적인 공공의 이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용하시는 다중시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햅셉이 이제 많이 햅셉 인증을 요구를 하시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강제 규정을 떠나서 이 햅셉이라는 부분을
강제하니까 무조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될가 아니라 내 그 식품의 안전성을 내 스스로가 보증하고 내 스스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제 좀 적용을 해 나가셔야 되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의 요소에 관련된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의 심각성, 다시 말해서 발생 가능성, 이런 빈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위의 부분을 이제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구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위의 요소의 관리 필요성은 이제 결국에는 CCP를 이제 결정하시게 됩니다. CCP는 보시는 것처럼 CCP에 관련된 것은 1차적으로 밑에 보시는 것처럼 한계 기준이라는 부분을 설정하시기 전에 이제 CCP에 관련된 것은 가열이 될 수 있어요. 가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올해 이제 12월까지 강제 규정 중에 빵이나 과자류 이런 것이 이제 많이 대두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오븐으로 가열하는 온도, 시간 이런 부분이 전형적인 CCP, B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그 하나가 있을 수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음료만 놓고 보더라도 그냥 우리가 가채 가공 주스, 가채 가공품 또는 가채 가공 주스 같은 경우, 가채 가공품은 좀 다릅니다만 음료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살균이라는 공정을 또 우리가 거치게 됩니다. 살균은 결국에는 완전히 멸균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균수를 확 낮출 수 있거나 균수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살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온도와 시간은 굉장히 큰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것이 이제 CCP의 하나에 해당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세척에 관련된 것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또 소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소독을 뭐 침지를 해가지고 뭐 균수를 확 떨어뜨리는 소독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 소독 외에 우리가 액체 같은 경우는 물론 그의 그 유형과 종류, 방법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여과가 CCP로 잡힐 수도 있습니다. 여과라는 것은 그 안에 이물이나 이런 걸 제거하기 위한 부분이겠죠.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피에 관련된 거겠죠. 금속 검출. 우리가 뭐 아주 큰 대기업을 빼고는 일반 소규모에서는 음료류 같은 경우는 금속 검출을 하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인 어떤 고형물 고체 어떤 제품들 같은 경우는 금속 검출기를 대부분 CCP로 마지막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금속 검출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CCP로 잡힌다 하는 부분.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하나 첨부를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부터도 이게 굉장히 크게 이슈화되고 있고요. 인증원에서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금업체 그 인증 그 경영체에서 항상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 인증을 추진하는 동안에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 이게 가장 큰 거는 아닙니다만 요즘 굉장히 많이 불거지는 이슈예요. 원부 재료의 안전성 입증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항상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포장에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포장에 관련된 용기 이것에 대한 시험 성적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용기에 관련된 부분이 그게 이제 비닐이 됐던 P가 됐던 뭐 PP가 됐던 PET가 됐던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 스스로가 안전성을 입증을 하셔야 되는데 그건 기본적인 어떤 그 시험 성적서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주문해가지고 받았을 때 받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했느냐 이슈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우리 포장재 안에서 그 이물을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에 대한 이슈도 있어요. 그래서 세병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이슈가 대두가 되는데요. 그 세병 안에서 보면은 물론 이제 물로 거의 안 합니다. 바람으로 한다든지 우리가 그 클린콜 다시 말해서 알콜로 이제 소독을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에어를 불어서 알코올을 이제 성분을 날리거나 시간을 이제 두게 되면 알코올이 날아가니까 이렇게 그 세병에 관련된 부분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꼭 우리가 생각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컴프레hen서입니다. 바람을 이렇게 불어주는 컴프레hen서 기계가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가공 공장이나 외부에서 쓰는 컴프레hen서를 그냥 일반 컴프레hen서를 많이 쓰던 걸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렇게 쓰실 수는 있지만 거기 안에는 우리가 윤활유가 들어가고 필터도 들어가요. 근데 윤활유가 굉장히 큰 이슈예요. 그래서 공업용 윤활유는 식품에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거를 거기에다가 식품에다 첨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바람을 통해서 그 윤활유 성분이 여기에 또 이물로 섞일 수 있기 때문에 화학적인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관리 차원에서 우리 컴프레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식품용으로 오일을 바꿔야 되는데 식품용 오일은 찾기도 좀 쉽지는 않고 고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관리의 어떤 그게 이제 한 번만 교체를 하면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체 기간 뭐 그게 6개월, 1년, 1년 이런 식으로 기간을 산정하시고 정하시고 그 주기에 맞춰서 그거를 교체를 하시고 또 기록을 남기시고 하셔야 되거든요. 증거를 남기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은 무오일, 저소음 이런 어떤 컴프레서들이 시중에 유통이 되고 팔아요. 물론 이제 컴프레서의 압력에 따라서 이게 어떤 압력이냐에 따라서 이제 가격은 좀 많이 바뀔 수 있고요. 어쨌든 새로 만약에 컴프레서를 구입을 하셔야 된다면 그냥 일반 컴프레서를 구입을 하시지 말고 무오일 컴프레서를 꼭 구입을 하시는 게 하나의 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실 때 그냥 사시지 말고 그 안에 이제 교체하는 필터 이렇게 거의 원형입니다. 원형 필터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한 3-4개, 4-5개 이렇게 같이 구매를 하셔서 그 기간에 맞춰서 필터만 이렇게 좀 교환을 하시는 그런 이제 팁을 조금 알려드리고요. 그 속에서 이제 좀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